권선영 전문가 나뉘었습니다. 요즘에 보면은 종합주가 지수가 굉장히 널뛰기, 그러니까 급락, 급등, 약간 좀 혼잡하죠. 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침착하게 해야 됩니다. 항상 매수기에는 천천히 충분히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는 절대 없어 보입니다. 자, 강남선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머니W의 강남큰손 정우주입니다. 자, 시장이 이제 반등이 지금 나오긴 했지만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천천히 시장을 좀 바라보신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재 종마님. 네, 안녕하십니까. 공명정주입니다. 오늘 드디어 어제 외국인들이 코스닥을 대량 매수를 하더니 오늘 코스닥이 좀 강하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코스닥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나리네님, 시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종합주가 지수 보면 이틀 연속 반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걸 상승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항상 낙폭과대 반등성. 자, 근데 이틀 연속해서 올라오고는 있는데 일단 본래 5일선이 붕괴되면요. 항상 그 5일선 가격대가 저항대로 작용합니다. 또 내일은 연속 3일째 반등 단기 매도권에 진입하고 있어요. 자, 이럴 적에 우리가 항상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뉴스 호재 실적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투자 심리 자체가 50 이상으로 올라와야 돼요. 투자 심리가 죽어있는 상태에서는 상승으로 전환되기 힘듭니다. 또 밑에 이 단기 지표가 매수 신호를 보내야 됩니다. 또 위에서 낙폭 과대에서 반등이 나타나는데 이격률이라는 것이 있죠. 추세. 파라볼릭이 위에서 쭉 내려오고 있죠. 이격률을 약간 좁히면서 저항권에 들어가면 다시 대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 현재 시점에서 보면 이 주봉을 잘 봐줘야 되는데 주봉 상태가 항상 보면은 지난주 추세가 지난주에 꺾였어요. 지난주에 꺾이면 데드 반등이라고 그래요. 이번 주. 그래서 이번 주는 반등이 내일 3일째까지 나타난다 하더라도 데드 반등성 구간이다. 중기적 관점에서 아직 상승 전환은 시계상조다. 네, 이렇게 불러주는 것이고요. 현재 단기 지표를 보면은 50 이하로 현재 침체권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역시 고래 방향도 밑으로 잡혀 있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절대 서둘러서는 안 되겠죠. 자, 그렇지만 지수는 떨어진다 하더라도 테마 종목 장세가 활발한데 지수가 하락으로 전환된 상태에서는 아무리 개별 종목 장세라 하더라도요. 급등하다가도 대반락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럴 적에는 종목 장세에서도 거래가 들어가서 급등하는 종목도 있죠. 쫓아가는 성격이 아닙니다. 항상 대반락 시 저가에서 기회를 잡아야 되는 것이고 월봉 상태에서 보시게 되면 현재 이번 달 추세는 살아 있습니다. 그렇죠? 장기는 살아 있고 단지 이번 달에 5개월 이변표에 깨지고 있는 상태이지만 과연 추가적으로 깨질 것이냐 다음 달은 다음 달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달에 일단 고래방이 하나가 밑으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경계는 계속해야 된다. 자, 코스닥을 좀 볼까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 강하게 좀 반등을 성공했네요. 어저께 이틀 연속, 내일이 3일째 단기 매도권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투자 심리가 50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그래도 좀 양호하다. 그렇지만 현재 고래방이 하나 잡혀 있기 때문에 내일 3일째 고점, 단기 고점 들어가지만 조정을 받을 적에 5일선 기준주가에서 종목별 매수는 좀 유효하게, 좀 종목별 장세는 좀 더 화려하게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부여지네요. 현재 시점에서는 서두를 필요는 아직까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자, 강남 선생님. 예, 종합주가지수 오늘 좀 반등이 나왔는데요. 아직까지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건 아니기 때문에 너무 무리한 추격 매수는 자제하는 건 좋을 것 같고요. 그 트럼프의 발언에 의해서 긍정적 발언들이 나왔죠. 합의에 대한 기대를 한다. 그래서 좀 주가가 좀 올라갔는데요. 일단은 합의가 되려면은 이 다음 달 G20회까지 어떤 기간이 남아있다는 것도 우리가 좀 참고하시면서 너무 흥분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변동폭이 이제 무역전쟁 결과물에 의해서 등락이 엇갈릴 텐데요. 한번 코스피 한번 일봉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일봉이 추세가 이탈을 하고 나서 자, 추세라고 한다면 저점과 저점을 이은 추세가 이탈을 했죠. 자, 그리고 나서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고점과 고점을 이은 박스권 하단선에 대한 붕괴 이후에 하락 파동이 나왔죠. 지금 같은 경우에 1차적 하락 파동이 나오고 2차 하락 파동이 진행된 가운데 반등이 나온 거지 아직 바닥에 대한 근거가 아직 부족합니다. 특히
현재 수급적인 자체를 본다 하더라도 오늘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죠. 뭐 크지 않지만 개인이 매수했어요. 현물 쪽에서. 선물로 인한 기관의 매수가 유입되면서 지수가 좀 반등은 나왔지만 기본적으로 현물 쪽에 대한 방향이 연속적 방향이기 때문에 현물에 대한 개인 매수는 신뢰성이 높은 바닥의 개념은 아니다. 아직까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현 시점에서 지수에 대한 단기 낙폭 과대에 따라서 일부 종목 장세는 가능하다 했죠. 그래서 항상 연속적 하락의 첫 번째 양봉 나타난 어제부터 일부 매매는 가능한데 아직 바닥이 안 나타났기 때문에 무리한 매매를 자제하는 거고 그럴 때 120분 분봉에 예를 들어서 120분 분봉을 보시게 되면 이 120분 분봉에서 5일선을 어제 회복함에 따라서 일부 종목을 120분 분봉 5일선을 잡고 한번 시도하는 형태 속에서 매매가 가능했던 날이었다. 그래서 결국은 아직까지는 바닥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무리한 매매보다는 종목 장세 계속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부만 진바닥은 2000대 초반까지 진바닥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면서 현지 시점에서는 단기적으로 오늘 매매했다면 120분 분봉 5일선 붕괴 시 내지 일봉에서 오늘의 양봉을 감싸는 음봉이 나올 때 그때 좀 경계를 하면서 일부 비중을 다시 축소하는 개념으로 가시면서 짧게 매매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의 움직임이 그나마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그 이유는 바로 722선에 대한 돌파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3년 이동평균선 요 하늘색 선 있죠? 요거를 돌파를 했어요. 코스피는 돌파를 안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좀 더 유리하다라고 보시면서 낙폭과대 역시 반등을 보인 만큼 5일선이 붕괴되면 다시 또 대발락을 다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5일선에 대한 기준을 갖고 추가 하락 여부를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지우 전문가님. 예, 저는 좀 지수는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화면 보면서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이 중요하기 때문에 코스닥을 보겠는데요. 코스닥 눈에 띄는 부분 아까도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721선 오늘부로 좀 회복이 됐죠. 그리고 종가로 아래꼬리 중향선 형태의 종가 강세일봉이 나왔기 때문에 역시 코스닥 같은 경우를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어제 설명드렸죠. 어제 외국인들의 대량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은 코스닥 오늘 꼭 반등이 이뤄져야 된다. 대량 거래가 시현됐기 때문에 오늘 이제 5일선 회복된 만큼 점진적 반등을 기대하나 월 일봉상 상단 추세의 저항권 같은 경우가요. 저 위에 750포인트대 가 있기 때문에 내 시가상으로 번쩍거리면 추격 매수는 하지 말아야 되겠죠.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은 내일부터 경계권에 들어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업종을 보게 되면 역시 IT 중에서도 반도체, OLED 하반기 업황 기대감이 있는 IT 반도체, OLED 쪽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 같은 경우는 5G 관련주들이 좀 장을 주도했는데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과열권에 진입하고 있는 만큼 경계 구간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테마주들도 오늘 지수가 살아나니까 상대적으로 좀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비트코인 테마주들도 지수가 올라갈 때는 좀 경계 구간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대신 일단 앞으로 이제 1분기 실적 이제 마무리 시즌에 들어가는데요.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 하반기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저항권 설명드렸고요. 이제 웬만하면 어제 외국인들 대량 매수 들어온 697포인트대죠. 그 라인대가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코스닥 매매에 초점을 맞추시면 좀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시황 설명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나린애님. 네. 자, 주식이라고 하는 경우는 실전 매매라는 것이 있습니다. 실전 매매는 항상 오늘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 보시죠. 자, 오늘의 주제 때를 산다. 주식을 사지 말고 때를 사라. 이 때를 산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뉴러스를 좀 볼까요? 뉴러스. 자, 현재 보면 100일 바닥 3일 천정이라는 주식 투자 격언이 있습니다. 밑에 내려왔다 해갖고 바로 간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현재 보면 721선, 그러니까 3년 평균 가격대가 현재 밑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주가가. 그래서 이 가격대는 이제 와 있는데 어느 정도 와 있는데 바닥을 시연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행보 등락. 자, 그럴 때 우리가 뭐를 제일 많이 봐야 되냐면 선행성 지표를 잘 봐야 돼요. 일봉이 5일선에 지지를 받았느냐. 그다음에 거래가 연속적으로 늘어나느냐. 그다음에 세 번째
투자 심리가 활성화되어 있느냐? 이 투자 심리가 현재 50 이하에 있습니다. 밑에 단기 지표는 50까지 올라온 상태, 이 단기 지표는 50 이상 올라갈 적에 3박자가 안 맞는 상태에서는 반등성으로 보기 때문에 1차 선행성, 선매수 관점이라고 그래요. 만약에 일본 거래량 투자 심리 세 가지 지표가 다 맞는다라고 하면은 상승다운 상승, 반등다운 반등을 보겠지만은 항상 3박자가 맞지 않는 상태에서 단기 지표가 매수주를 보낼 적에는 절대 10% 이상은 해서는 안 됩니다. 10% 이내 선매수만 해놓고요. 그다음에 항상 단기적 관점에서 애바닥을 저는 상태에서는 상승세를 보지 않고요. 최소한 올라갔다가 저항받고 내려서 최소한 쌍바닥, 쓰리바닥을 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바닥 100일이라는 말이 있죠. 투자기관에. 그래서 행보 등락을 잘 보면서 천천히 바닥 형성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난 다음에 매매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봉은 단기요, 주봉은 중기요. 자, 주봉 상태를 보면 현재 역별 상태에서 이번 주 하단 추세 근접하면서 반등만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 지금 막 상승으로 가는 신호는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럴 적에는 서두를 필요가 전혀 없다. 그렇지만 이 뉴러스 수소차 테마주 같은 경우는 꾸준히 장기적 관점에서 관심을 갖고 꾸준히 봐줘야 됩니다. 어떤 조건이 주어질 적에 그 조건이라고 하는 경우는 어느 날 갑자기 조건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보 등날 보이면서 일봉, 주봉 또는 투자 심리, 거래량, 단기지표 조건들이 맞을 적에 충분히 매수 기회를 줍니다. 자, 월봉 장기 상태를 보시게 되면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달이 하나, 둘, 셋, 3개월째 현재 조정을 받고 있죠. 3개월째, 5개월째, 7개월째, 9개월째, 11개월째 이렇게 항상 어떤 병점에서 방향성을 일봉에서 터나면 그다음에 주봉. 그래서 항상 천천히 확인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1차 선매수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자, 강명선님. 예, 지금 아직 무역전쟁, 미중 무역전쟁 해결이 안 됐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아직 수급적으로도 아직 크게 형성되지 않은 모습, 진바닥도 안 나왔고 주봉 차트 아직까지 종합주가 지수가 조정이 좀 더 남아있기 때문에 대반락에 대한 가능성은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수에 대한 강한 반등이 나오면서 낙폭과 종목도 올라왔죠. 대반락이 나오면 뭐가 올라가겠어요? 그동안에 이제 많이 밀렸기 때문에 종목도 지금 반등이 났지만 다시 대반락과 함께 올라갈 수 있는 건 오늘 최근에 무역전쟁 수혜주 종목들이 올라가다가 지수 빠지면서 대부분 좀 밀렸죠. 하지만 꼭 그렇다고 지수가 밀릴 때 똑같이 밀리지 않겠지만 힘이 이제 약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수 대반락에 대비해서 무역전쟁 수혜주라고 기대주로 볼 수 있는 바로 유니온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니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유니온 머티리얼의 대주주의 52%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이고요. 희위금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서 히토류 테마의 대장주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중 무역 전쟁이 다시 격화되면서 시장에서 이슈가 나온다면, 근데 아직 이거는 정해진 건 아니겠지만 아직까지 뭐 바닥의 의미를 아직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또한 미국의 초호황을 막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걸 제대로 중국이 받아들이기 쉽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차피 뭐 둘이 트럼프와 시진핑이 합의점을 찾기는 어렵다라고 좀 판단하에 현재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다시 부각이 됐을 때 히토류 관련주가 중국이 가장 큰 카드는 중국 갖고 있는 거는 그 히토류밖에 없어요. 제일 큰 카드이기 때문에 뭐 국채 발각도 있겠지만 테마주는 국채 쪽은 관련이 없기 때문에 히토류 테마주 쪽에서 유니온 같은 종목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어제 같은 경우 제가 설명드렸죠. 5일선에 대한 손저가를 잡고 분할 매수 오늘 하신 분들은 오늘은 이제 방향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일에 눌림목 후에 이제 돌파를 오늘 해줬죠. 돌파하면 바로 이날 5월 13일날 종가를 돌파를 했죠. 4,810원을 돌파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방향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러니까 오늘 시가 4,685원을 깨는 음봉이 나오지만 않는다라고 한다면 한마디로 하락장형 음봉만 안 나온다고 한다면 일단 상승 여지를 높게 보면서 한 번에 탄력적 상승의 국면에 좀 진입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래 이 장기적 이동평선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하방 경직을 보일 수 있는 위치다. 다만 만약 미중 무역 협상이 잘 또 진행이 되는 것으로 표현이 된다면 그때는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락 신호가 나온다거나 5일선이 붕괴되면 그때는 경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지우 전문가님. 예, 금일 5G 관련주들이 굉장히 핫한 이슈였는데요. 전반적으로 그런데 좀 과열되어 있습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매수권에 근접해 있는 기업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요. 이 텔레필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아직 크게 부각되지 않은 종목이죠. 일단 이 종목 일봉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이 텔레필드 광전송 장비 제조 판매 업체인데요.
무엇보다 최근 들어 이제 거래량이 좀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이 회사 같은 경우 대표이사 같은 경우가 최근 3월 달에 2,900원대에서 일단 11,000주 정도 추가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부분이 눈에 띄는 부분이고요. 일단 5G 관련주 중에서 일단 P10 장비를 국산화하면서 KT에 공급하는 업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제가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이때 부분이 이제 5일선 회복되는 위치였어요. 일단 4월달 초반쯤 스토캐스틱 지표가 50 이상으로 턴할 때 역시 5일선 회복될 때 매수권이었고요. 그리고 스토캐스틱 지표 재차 50까지 턴할 때 5일선 회복될 때 매수권이었고요. 다시 하단 추세 스토캐스틱 지표 50 이상 턴할 때 또 매수권이었죠. 이럴 때만 산다라고 하면 수익이 났겠죠. 일단 지금은 이제 확인되는 시점 일봉상 3바닥 패턴인데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월봉상 5개월 이평선 회복되고 있는 만큼 이번 달부터 바닥 탈출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사가 2,900원대에서 추가 매수했다는 부분은 역시 가격적인 부분으로 생각해 봤을 때 아직까지 매력적인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중기적인 관점에선 이 하단 추세 부분을 2,000원대 중반대인데요. 지지권으로 보고 단기적인 관점에선 21선 돌파한 만큼 21선 부분을 단기 중요한 지지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리네님 다음 종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수소 충전소 거의 절반 이상을 싹쓸이하고 있는 EM코리아를 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상태에서 보시게 되게 되면은 EM코리아가 하단 추세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이게 박스권이죠. 박스권 하단 추세. 근데 아직 거래는 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뉴스가 나올 적에 번쩍거리고 올라가는 경향이 있죠. 근데 그건 상승이 아니고 반등이라고 그래요. 낙폭과 대 반등. 현재 반등이 오늘 좀 강하게 한 4%, 5% 정도 장중이 좀 나타났네요. 근데 이럴 때 거래는 아직까지 주봉 상태로 이번 주 거래가 늘고 있지 않습니다. 주봉 상태에서 보면 심리, 투자 심리도 50 이하 침체권에 있고요. 또 단기 지표도 아직까지 이번 주 매수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렇지만 단기 일봉 상태를 보시게 되면은 현재 추세가 붕괴된 상태에서 현재 낙폭과대 반등성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아니지만 계속 눈여겨볼 만합니다. 눈여겨본다고 하는 경우는 여기서 잘 보세요. 투자 심리가 50을 회복했을 적에 단기 지표가 50에서 60으로 전환되는 시점. 그 시점을 노려야 되겠죠. 근데 720에 저 밑에 가서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행보 등락을 보이고 주봉 상태에서 잘 봐야 됩니다. 매매는 항상 투자를 할 적에 주봉을 보고 해야 되니까 주봉 상태 보면 내려왔다고 금방 올라가냐고 행보 등락 이 위에서 내려오는 파라볼릭이 있죠. 이 경주를 좁혀야지만이 상승으로 전환되는 것인데 또 바로 위에 매물대가 산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보 등락 거래가 좀 늘어날 적에 그런 쪽에 상승으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벌써 100일 바닥 3일 천정이니까 1개월, 2개월, 3개월 이내 3개월 이내 충분히 바닥을 치어나는 상태를 보고 매매를 하시는 것도 늦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자, 정리 좀, 강남선님. 네, 저 다음 종목 에이테크 솔루션을 볼 텐데요. 기본적으로 국가 정책 관련주는 연속적인 상승은 가능하고요. 이슈가 잠깐 남에 따라 오늘 같은 경우 이란발 관련된 종목들 내지 순간적인 어떤 재료가 나면서 이슈가 될 때는 짧게 움직이기 때문에 짧은 매매를 하는 것이 좋겠는데 이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앞으로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특히나 삼성에서 집중적인 어떤 육성 정책을 펼치고 있는 분야인 만큼 항상 꾸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렇다면 그 삼성이 2대 주주로 지금 되어 있는 에이테크 솔루션 같은 경우 사상 최고의 대량 거래가 빵 터지면서 그 종가를 넘어선 상태 그리고 이 눌림목의 대응목에 대한 몸통이를 넘어선 상태이기 때문에 요런 상승의 마디가 나타날 수 있는 국면의 진입이 됐다라 봐야 될 것 같고 일반적으로 이 사상 최고 대량 거래 매물대 돌파는 평범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대응목의 말뚝을 박았다는 것은 큰 시세를 나타내기 전에 의도적인 흔들림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일시적인 소폭 등락이 아닌 큰 상승의 마디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파라볼릭의 상승 전환과 천냥봉의 시점에 진입하고 있는 상태로 심리도 막 호전되고 있기 때문에 50에서 60 본격 탄력적인 국면은 항상 60부터 시작이 된다. 50에서 60 터닝할 때. 그래서 월봉이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마디의 전략. 그래서 20개월 이동평균선에 대한 손저가를 잡으면서 요 빨간색 선이 20개월 이평선이거든요. 마우스 갖다 대면 빨간색 9,900원 정도가 돼 있는데 그 기준을 갖고 상승과 그렇다고 붕괴가 됐을 때는 또 조정에 대한 여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준 갖고 상승 여지를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지우 전문가님. 예, 이번엔 제가 신화인터텍이라는 종목을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굉장히 핫한 또 이제 종목인데요. 일단 그만큼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종목이죠.
바로 일봉 차트를 보면서 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신한인터텍 같은 경우 일단은 이제 광학 필름 및 그리고 이제 모바일 OLED용 테이프 제조 판매 업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효성그룹의 이제 계열사이기도 하죠. 대기업 계열사라는 부분이 좀 매력적인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종목 차트를 보시게 되면 2019년도 4월 초반대에 이 스토캐스틱 지표가 50 이상으로 턴할 때 역시 매수권이었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오늘은 제가 스토캐스틱 지표를 활용해서 많이 설명을 드리는데 5월 초반 때도 역시 50 이상으로 올라갈 때 그때 매수했으면 지금 수익이 났겠죠. 근데 일단 이 종목 눈에 띄는 부분은요. 오늘 수급 동향을 보시게 되면 기관 쪽에서 20만 주 이상의 대량 매수가 들어왔죠. 이렇게 공격적으로 단기 과열권에서 들어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주당 실적 1분기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가 실적이 200원 이상이 넘어갔기 때문에 그만큼 1분기에 이 정도면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향후 기관 수급 동향 체크가 중요할 것 같고요. 예전에 1,000원대 중반대에서 일단 임원들이 지분을 많이 확대를 했던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바닥에 있을 때 일단 임원들이나 최대주주 혹은 대표이사들이 지분을 매입하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항상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바닥권은 조금 지났다라고 볼 수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단 월봉상 이번 달 대량 거래, 사상 최대 거래량이 시현되면서 장기 이 60개월 이평선 부분을 이번 달 첫 돌파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달에 이제 돌파하고 난다라고 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저 위에 200개월 이평선 부분이죠. 5,000원대 부분까지도 조금 더 관심 있게 보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종목 지금 매수권이다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향후 재차 반락시 2,000원대 후반, 2,800원대 부분이겠네요. 그 부분 근접 시에는 또 신규 매수권을 노려볼 만한 종목이 아닌가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한인터텍 일단 실적이 급증하고 있고요. 바닥에서 임원들이 추가 매수에 들어오고 이제 기간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수급 동향 체크가 앞으로 중요하고요. 앞으로 OLED 쪽에 대한 사업 부분을 중요 체크 포인트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종목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나린이님. 네. 자, 내일은요. MTN 검색창에서 MTNW를 치시고 나넷을 치시게 되면 내일도 오늘에 이어서 내일까지 무료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08시부터 15시 30분까지 공개 방송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세는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들 많이 있습니다. 자, 강남선님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내일 모레 장중 공개 방송이 있으니까요. 검색창에 MTNW를 치고 오셔갖고 공개 방송 입장하시면 제가 아주 자세한 여러 가지 좋은 정보들을 많이 정리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항상 장이 끝나고 나면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장 끝나고 공개 방송을 하고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저녁 9시부터 공개 방송이 있으니까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강연회가 또 이번 주에 또 있죠. 토요일 날. 그래서 오후 2시에 여의도 SK증권 본사에서 있기 때문에 그때 오시게 되면 많은 정보들을 많이 설명을 드리고 매매법, 실질적으로 돈 벌 수 있는 어떤 매매 기술들을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지우 전문가님. 지금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장이 많이 휘둘리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보다도 기업 내용에 좀 충실하면서 매매 전략 이어나가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자, 주식이라고 하는 경우는 실전 매매를 잘해야 돼요. 본래 실전 매매라고 하는 경우는 현재 상태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자기 관리를, 자기 자금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보유 주식의 비중을 어떻게 맞출 것이냐, 이런 것들이 다 실전 매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항상 얘기했죠. 올라갈 적에 절대 추격 매수해서 물리지 마시기 바라고 성투자 빌어드립니다. 머니투데이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